오늘은 지금 당장 팀워크를 재설계하라 책의 저자이신 박준기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아주 화두가 됐죠. 그리고 재택근무, 그다음에 화상회의 이러한 것들이 그냥 확 거의 한 10년을 당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협력을 해서 팀워크를 살리면서 일할 수 있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오늘 초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면 먼저 팀워크라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딱 팀워크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하면 우리 멤버들끼리 혹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으쌰으쌰 뭘 잘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팀워크 자체가 사실은 성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팀워크 하면 일을 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팀이라는 조직 안에서 하려고 한다면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는 이유가 그 전에 그냥 우리가 얼굴로만 보던 팀워크가 뭔가 이제 가상 환경으로 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싹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을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되다 보니 팀워크를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말로만 이렇게 먼 훗날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그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대부분의 어떤 경험자들이 어떻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나요? 좀 괜찮다? 아니면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반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재택근무나 이 기술을 좀 잘 활용했던 축,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컨택 기업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원격에서 벌써 일했던 사람들 좀 그게 원래 익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게 좀 잘 내재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괜찮네. 그리고 워낙에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괜찮네라는 얘기를 하시는 반면에 그거와 관계없이 좀 이렇게 그 제조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공장에서 뭔가를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환경이 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세대별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직도 페이스 투 페이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 라는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점점 이 분업화돼 가고 뭔가 요새 지식 노마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이제는 정말 한 명의 천재 혹은 뛰어난 플레이어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얻는 어떤 성과가 더 뛰어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의 보통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재가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8.15 머니톡도 워낙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임 대표님처럼 그 한 명이 어찌 보면 그 인플루언서 한 분이 되게 많은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천재라는 말에 되게 혹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 사이언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의 천재보다 여러 명의 그 협업을 한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그 연구 성과로 나오더라. 다시 얘기하면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천재가 온라인에서나 어디에서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같이 하면서 실제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혼자서 뭔가를 하기보다 실제로는 팀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돼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안에 동인으로서의 천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의 혼자 잘난 그 어떤 역량을 가진 이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진다. 가상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SNS 시대, 혹은 네트워크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그 네트워킹 효과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과거의 경쟁은요. 경쟁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경쟁이었어요. 뭐 산업화 시대라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화 시대는 그 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면 되거든요. 지역이나 나라에서. 근데 지금처럼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전 우주적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쟁의 중요한 건요. 사실 넓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결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도의 문제예요. 근데 속도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과거에는 그런 물리적인 걸로 장벽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장벽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천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네. 그런데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가지고 그 막 많은 시간 토론하고 뭐 이러저런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과연 그러한 우리 이야기하는 이 팀워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야 기본적으로 교감이라는 걸 해야 아이디어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무시하고 온라인에서만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기술입니다. 여기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하시지만 사실 과거에는 유튜브라는 걸 봤을 때 혹은 이런 동영상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몰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나하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 저도 이제 먹방 중에 많이 먹는 먹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먹다 보면 제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뭐 되게 배가 불러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교감이 된다는 거죠.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팀워크를 만들어가는데 좀 하는데 근데 그게 팀워크인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죠. 이번에 그 부작용으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CEO나 경영자들이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그 위에 상사들이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없었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조직 안에서 과거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 일을 했던 거를 이 사람이 없는데 돌아가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2시간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시간을 주셨잖아요. 막 그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52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많이 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데 일이 더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역량의 문제로 바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스킬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일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뀌어가는구나 하다 보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더 깨달은 거죠. 그전에 이제 그걸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깨달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는 분들 좀 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일자리가 이러다 보면 완전히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AI라든가 이러저런 것들에 의해서 일자리는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걸 체감하고 있고 금융권들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비대면 이런 어떤 재택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 팀워크나 이런 걸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연구한 사람으로서 조금 접근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되면 기존에 그 기술이 대체해서만 했던 것들은 대체가 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뭐 우마차 해가지고 마차 끌던 분도 있고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이제 자동차가 다 대체하는 것처럼 뭔가 기술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건 대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필연적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기술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노동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120시간씩 일하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한 15년 전, 10년 전에도 대부분 언론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뭐 CEO 중에 유명하신 분들 나오면 자기는 그 일을 어떻게 했냐.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셨다고.
양을 늘리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다시 얘기하면 기술에 의해서요. 40시간, 30시간, 경우에 따라서 20시간으로 더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 줄어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뀌어 나가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일의 형태는 어찌 보면 좀 더, 사람의 수를 봐서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일의 양, 다시 말하면 일의 시간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우리 개개인이 가지는 여유의 시간 혹은 그 일이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과거에 50시간 하던 사람이 이제 30시간만 일을 해도 동일한 수준의 그 임금을 올린다면 그게 생산성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기술이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더 향유할 건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기술에 의한 충격 그렇죠. 때문에. 네. 기술, 그러니까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 불안감을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네, 맞습니다. 존재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불안감이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과장이 됐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죠. 만들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나오는 약간의 이제 이 자연스러운 불안감이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그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거 안 되겠네 하면 기회를 못 본다는 거죠. 기회라는 건 어떤 기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봐도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게 많이 벌어져.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들어와. 근데 이걸 불안하게만 보게 되면 실제 투자의 길을 잃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알고는 있지만 이 반도체 너무 비싼데 하고 안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 계속 올라.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미래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 그거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 기술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좀 더 이롭게 한다고 바라보는 사람이 조금은 더 기회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미래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혹은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어차피 그 기술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기술이라는 게 누가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기술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발견한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있는 어떤 이렇게 숨어 있는 기술을 그 순간에 그 시대에 올만하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만날 거구나. 그래서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폭이 넓어집니다. 생각의 폭이.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앞당겨지긴 했으나 이런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비대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화는 당연히 되겠죠. 일상화는 되는데 이제 그 일상화되는 과정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이제 기존의 어떤 팀워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 우린 정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정의 문화죠. 같이 담배도 좀 피면서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실수도 하면서 그럼요. 이렇게 쌓여진 어떤 정들 혹은 이런 경험들의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넓혀가고 그러면서 이론적이 아닌 감성적인 그 접근 방식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혹은 팀워크가 좋다. 맞습니다. 팀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들었고 술자리 같이 하고 회식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 것이 되고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팀워크를 좀 재설계하자고 하니까 꼭 맨 처음에 이게 이제 과거의 거는 다 나쁜 거야. 이제 뭔가 새로운 것만 해야 돼. 뭔가를 완전히 바꿔. 그렇게 하자고 제가 뭐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거가 팀워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은 이 팀 안에는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어쨌든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돼야 분명히 팀워크는 좋아지거든요. 그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렇게 이제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같이 피고 했던 그런 끈끈했던 문화가 그러면 그것만을 해서 계속 될 수 있는 거냐. 그러기에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요즘은 회식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그 아주 민폐 끼치는 거라고. 민폐 끼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혹은
기업에게 인재로 인정을 받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그 일자리에서 계속 뭐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회를 계속 잡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바뀌어가는 어떤 팀워크 이 문화에 맞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팀워크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아까 그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아마 요 근래에 꽤 많은 분들께서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한 10명이 만약에 근무를 같이 한다고 하면요. 한두 명 정도는 회사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만나서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한두 명은 공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나가 있고요. 한 4-5명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그렇게 4-5명, 5-6명이 이렇게 다 나눠져서 집에서 근무하고 어떻게 근무를 해. 그러면 업무 지시는 어떻게 하지? 회의는 어떻게 하지? 아니 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웹엑스라든지 줌 같은 거 갖고 회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 회의가 누가 준비하지 않으면 회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공유를 다 해야 됩니다.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그 안에서 회의가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회의하다 중간에 꼬마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회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팀워크가 좋을수록 그 시간이 좀 짧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람이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게 사무실 환경이 만들어져요. 다 들리고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저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화가 나 있어. 이렇게 그치. 다 보이거든요. 느낌이 감정적 맞아요. 교류가 되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바꾼다가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혹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뀐 문화에 잠깐 우리 몸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워크를 바꾼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게 이제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런 거가 자연스러워졌어. 그런 것도 누구나 해야 돼.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거 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일하는데 진짜 아이하고 신경 쓰이고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좀 가볍게 입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사람들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를, 그럼 일이라는 거를 왜 자기가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을까? 어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집이니까 좀 하게.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출근을 하십니다. 딱 문에서 난 재택근무인데 오늘 옷을 다 제대로 입고 머리 다 하고 한 다음에 출근을 하세요. 그 시간에. 그리고 서재건 뭐 어디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못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뭐 집도 뭐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래서 퇴근을 할 때 거기서 퇴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꼬마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은 난 출근을 여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있는 함의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함의가. 저는 그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일이라는 거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제는. 일이라는 거를. 그래야지 팀워크라는 것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이 가상환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조직 관점에서, 그리고 개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또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좀 덜 철학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또 인간은 뭔가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좀 쉽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일을 봐요. 직관적으로. 일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 이러면요. 나를 표현하는 도구로 일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요, 많은 분들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를 내가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울수록 그걸 강조해요. 특히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어느 학교의 교수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강조하십니다. 자부심을 갖는 자부심을 직업이니까, 가지죠.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이 관공서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름보다 먼저 자기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가요.
결국은 이런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라고 소셜 아이덴티티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사회 안에서. 그런데 그게 핵심적으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뭉쳐져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일입니다, 일.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별로 재미없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가 그걸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굳고 나에게 맞춰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난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정말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 그 얘기는 지금 하는 일들이 재미없고 나의 아이덴티티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 그런 관점에서 일이라는 걸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 지금 하고 있는 걸 집에서 편안한 옥장에 뭔가 하는 게 꼭 맞는 건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건 내 아이덴티티를 그 정도만 바라본 거 아닌가라고 나를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일이라는 걸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걸 접근하는 방식을 갖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어떤 뭐라 그럴까 설정을 한다, 정의를 한다라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규격이 그렇죠. 딱 있으면 그냥 그 기준에 맞추면 되니까. 자, 재택근무해. 근데 재택근무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제일 쉽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자에게 일하는 방식을 맡길 것이냐? 이게 아마 팀워크에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세요. 예. 왜냐하면 아마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래서 사실 가이드 같은 걸 많이 주고 있어요. 네. 팀워크 그러니까 이 원격 근무라거나 재택 근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가이드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보안 툴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요. 그러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제약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실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다양한 얘기도 하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안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안 있으면 나를 누군가 감시한다고 할 정도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이드 많이 주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개인들한테 좀 맡겨야 돼요. 근데 그 맡기려면 또 그거에 대한 전제가 또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부터 빠른 효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실수하거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 습관 같은 거죠. 일제 조직의 예, 습관. 그런 그렇죠.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이제 습관 때문에 사실은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거를 악용해요, 악용.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뭐 학습처럼 자기주도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 조직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당하게 거기하고 타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뽑으면서 더 안 올라가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옆에 있는다고 개발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집중하기 좋다는 맞습니다.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자기한테 선생님이 되는 분들은 다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 모르겠어, 뭐 좀 이렇게 어려워, 혹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분들이 옆에 있는 다른 개발자가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에 있는 전문적인 커뮤니티나 깃허브라고 불리우는 소스를 공개해 놓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많이 찾아다니는 어떤 카페 같은 데예요. 근데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전 세계에서 그거에서 답변을 달아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서 어떤 게 되면 하루 12시간도 일을 하게 되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일을 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진짜 지식 노마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거가 사실은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그렇게 시키면 좋겠다. 재택근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분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무직이 됐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일을 하던 곳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팀워크에 대한 그렇죠, 설정이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제까지 이러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이런 그 효율적인 새로운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만든다기보다 어떻게 그런 팀워크에서 그 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을 해야? 그 사실은 팀워크라는 걸 그러면 좀 정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하는데 팀워크잖아요. 그러니까 팀으로 일하는 게 사실 팀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말은 쉬워요. 팀으로 일하는 거니까. 근데 팀워크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성 요소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넥스트로 아 이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렇게 바꿔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팀워크는 보통 제가 포시라고 합니다. 포시. 근데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코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코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하고 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조율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응집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보통 이 팀워크를 구성하는 포시라고 하는데요. 이 포시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 포시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설계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바꿀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고민하셔야 될 게 그러면 팀워크라는 게 특정한 어떤 템플릿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아 이렇게 팀워크는 좋은 팀워크야 라는 게 있는 거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팀워크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팀워크가 전혀 다르게 조직에서 작용을 해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아는 친구들하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 팀워크와 관련된 인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좋은 팀워크라는 걸 인식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류는요 커뮤니케이션만 잘해줘도 팀워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 어떤 부류는요 나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돼요.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이 많아도 소용없어.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야. 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아 우리 조직은 팀워크가 제대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이 포시가 있긴 하지만 이 포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팀원들끼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조직 안에서 그 팀원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다른 거죠. 여러 팀이 있으면 그 팀마다도 다른 거예요. 재밌는 건 아까 이 지식이 돌아가는 팀이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회계부서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경부서들은요 말 필요 없어요. 숫자로 그냥. 숫자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안 오는 상태에서 무슨 어떤 사고 터질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팀워크가 좋은 거는 나한테 뭔가 자료가 잘 와. 그리고 증빙이 잘 와. 그러면 팀워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워크를 바라보는 팀의 형태도 팀에서 팀워크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그 팀을 구성하는 멤버들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팀워크를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지만 또 잘 알면 몇 가지만 잘 이렇게 해주면 멤버들이 아 우리 조직은 팀워크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알고 하면은 좋아지는 팀워크의 그 조건 그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조건인 보시나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인데 뭐 조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전제 조건인 거죠. 전제 조건. 기술이 바뀌었다는 걸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술이 바뀌었다는 것. 과거보다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은 첫째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카톡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줌이니 뭐 웹엑스니 이런 여러 가지 원격 툴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걸 보면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나 아니면 다양한 온라인 학습 도구로 학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원격, 이 재택근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또 복잡해질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연공서열식으로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연봉이라는 게 좀 나이를 많이 먹고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뭐 나이가 이렇게 지나면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매년 몇 %씩 이렇게 승진되는 호봉제라고 보통 불리는 극단적으로 와서 그런 식인데요. 사실은 능력으로 가려면 연봉제로 가려면 제대로 된 연봉을 주려면 업무 단위로 이제 돈을 줘야 돼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신입사원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JP모건이나 이런 데서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랑 일반적인 지금은요. 일반적인 뭐 애널리스트 같은 걸로 들어가시는 거랑 누가 더 비싼 줄 아세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훨씬 비쌉니다. 왜냐면 일하는 거 보면 거기는 뭐 예를 들면 저거 그냥 뭐 금융회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서 들어가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될 거나 다양하게 어떤 접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발자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딱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사람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인데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될지를 개인들이 정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많이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R&D라든지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라든지 약간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데는 그게 좀 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너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야,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런 스킬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놨는데 관리직이라든지 뭐 세일즈라든지 이런 쪽은 그게 잘 정해지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 그런 것들을 좀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서가 갖는 업무의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대면, 이 팀워크 혹은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그 업무의 특성에 맞게 그 조직 단위별로 좀 특색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도 개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개인까지. 개인 매니지먼트까지 그렇죠. 가야 된다. 개인까지.